예, 이것도 좀 된 기사죠. 예, 예전에 아직도 이제 아직 안 됐어요. 입법이 상속권 상실제도, 뭐 용서제도 이런 걸 신설한다고 하는데 문제긴 문제예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고 뭐 당연히 친족 관계는 중요하죠. 뭐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이런 일촌 무촌의 관계들이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나중에 와서 부모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는 많죠. 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뭐 부모라고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지금 이런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자살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긴 하죠. 근데 자녀들도 많아요. 예. 뭐 예전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요. 적은 건 아니지만 좀 많은 건 아니 적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보면은 그 의절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 외에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경우에 연락을 안 하고 지냅니다. 그렇다고 친족관계가 정리가 되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연락을 안 했으니 우리의 부자관계는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소식이 들리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서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여분 뭐 이런 것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예. 생전 뭐 부모도 당연히 자녀한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만 자녀분들도 나중에 되면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만큼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 상속이 되면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이게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국무회의는 통과를 했네요. 조만간 입법이 될 것 같긴 해요. 1004조의 하위로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일각에서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뭐 보기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무에서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 불합리하면은 안 해주면 되지 않느냐. 뭐 제가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안 하진 않겠죠. 다른 데가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해요. 이런 경우는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약간 도의적인 부분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속 순위 혈족 상속인 직계 비속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계 모계 남녀 기혼 미혼 불문합니다. 이게 혹시나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시면은 그런 경우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처가댁 장모님의 아무튼 그쪽 식구분의 예전 땅 조상 땅 찾기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조그만 땅인데 그 땅을 지분을 나눠야 돼요. 근데 그 지분을 나눠서 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옛날 민법 가족법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상속 관련해서는 기혼 미혼에 따라서 상속 지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지분이 되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는 처음 봤었어요. 예. 제가 볼 때부터의 법도 아니거니와 그 전에 일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그 남자 여자와 미혼 기혼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놔서 앞으로 보실 일은 없으실 텐데 혹시나
이제 그 관공서 같은 데서 지분을 이렇게 나와서 보상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너무 많이 달라지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7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때 돌아가신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현재 기준하고는 달라요. 현재는 그냥 다 동등하게 보잖아요. 공동상속인 같은 공동상속인이면 법정혈족은 그 양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혈족 당연히 포함됩니다. 양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태어나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이제 상속을 하죠. 태어나면 상속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요. 직계 존속 이것도 부모님도 부계 모계 불문합니다. 피상속의 형제자매, 이복 형제, 이성 동복 형제. 이게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하고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복 형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배다른 형제들. 그런 경우에도 아버님이 그 배다른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형제 자매들은 다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모, 이모, 외숙부, 뭐 삼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 분들은 피를 따라 흘리죠.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이렇게 피를 따라 흐르죠. 근데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는 결혼을 하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혈족 관계죠. 그런 부분은 배제시킨다는 거죠. 이 법적 위에서 본 직계 비속의 법정 혈족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된 양자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니까요. 법적으로 자녀로 받아들인 거죠. 이때는 포함된다고 해도 반계혈족은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은 뭐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근래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은 없어서 뭐 소개해드릴 만한 게 딱히 있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칼 말씀을 드렸죠. 사이만 빼고서는 다 갔어요. 가정여행을 추락했죠.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고서는 사이가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대습 상속 때문에 그랬어요. 배우자 밑에 대습 상속인 2번 보시면 직계 비속이 직계 비속과 배우자잖아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에 해당돼서 그래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난리가 났죠. 대습 상속이니까. 동시 사망이라서 대습 상속 사유가 된 거예요. 위난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아니죠.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둘 다 사망을 했어요.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습상속이 인정이 돼요. 대습상속이 인정이 되니까 자기 배우자가 죽었잖아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사망하고서는 대습상속에 따라서 배우자가 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사위이죠. 사위가 전부 다 가져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용은 보시면 알아요.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잠시만요. 오타가 보여가지고 저거를 오타를 되게 많이 치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꿔서 아무튼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는 거라고. 상속 포기는 안 돼요. 상속 포기하면 내가 상속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결격 사유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상속 포기하겠다고 해서 상속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대습 상속을 한다. 이게 말 자체가 이상하죠. 상속을 포기했으면은 이미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나라도 대습 상속을 받겠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 위치에 가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다른 결격 사유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상속 결격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거의 집안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콩가루 집안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TV에 나올 만한, 예전에 보험금 때문에 뭐 다 자기 부모님 쥐고, 상속 때문에 자기 부모님 쥐고 이런 정신 나간 애들이 있었죠. 예. 그 정신 나간 애들을, 그런 애들을 지창하는 거라서요. 선순이나 동순이, 선순이면은 뭐 죽이면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니까요. 동순이도 그렇죠. 동순이는 죽이면은 자기가 상속 지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속 결격을 만드는 거예요. 상해를 가거나 사망에 이렇게 한 자, 상해를 가는 것도 그렇죠. 상해 치사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사망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방해가 되겠죠.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안 되겠죠. 예. 변조 파기, 은닉도 안 될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알아도 별로 쓰실 일이 없을 거라. 상속 결격 사유도 살인 또는 살인 미수, 뭐 상해 치사,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과실치사는 안 되는 거는 뭐 아시겠죠? 과실치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죽일 의사도 없었어요. 과실치상이나 이런 것도 아시죠? 지나가다가 진짜 실수로 그 사람을 툭 쳤어요. 근데 넘어져서 상해를 가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이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상속 결격의 효과, 상속인의 자격 상실, 유증의 수승 결격자, 포괄 유증을 할 수 있거든요. 증여를 받는잖아요. 유증이라는 거는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유언을 그냥 해요. 유언을. 근데 유언으로 증여를 하면은,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게 유증이에요. 그냥 유언을 한다고 해서 다 뭐 증여를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상속 지분을 어떻게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특정인한테 특정 재산에 대해서 준다는 말을 해요. 유언으로. 그러면 유증이 돼요. 근데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상속인하고 비슷하게. 포괄 유증이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속의 승인, 단순 승인, 법정 단순 승인,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고 무방식의 의사표시, 법정 단순 승인. 상속 재산의 처분을 한 경우 상속인 각자마다 개인별로 판단, 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뭐 한정승인 포기 후 상속 재산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 목락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중에 뭐 조심하실 건 다른 건 별로 없어요. 3개월 그 부분하고 기간 내에 꼭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기간 안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한정승인 사건이 지금 1년이 좀 넘었어요. 재산이 많은 것보다는 재산이 중구난방이에요. 정말 뭐 다 모르는 재산, 뭐 사업을 해서 채무는 많은데 그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채권도 있는데 채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재산이 더 없었어요.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게 낫거든요. 그 한정승인을 하면 저희가 한정승인한 재산, 그러니까 받은 재산이 뭐 1억이라고 또 한다면 1억을 받았으니까 1억 받은 줌에 채무자가 한 20명인데 그 사람마다 다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채무가 20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그 몇십 명 되는 사람을 일일이 쪼개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속재산 파산을 하면은 파산관계인이 선임이 돼서 그냥 파산 절차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한정승인을 하고서는 파산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간 안에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면. 아니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제가 그런 골치 아픈 사건을 지금 2개를 하고 하나는 배당을 하면 되고 하나는 지금 공고 절차까지 거치고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한정승인이.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1년이 넘게 끝났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청구를 했는데 재산을 파악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소비, 은닉,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내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피상속인이 있죠. 돌아가신 망자의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기재를 안 해요. 알고 있는 걸 기재 안 하면 나중에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럼 돈 다 갚아야 돼요.
채권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채무가 현격히 많으면은 그걸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재산 목록에 있을 법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기재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걸로 고생하실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제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이 내용을 아는 것보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알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을 하시면 돼요. 뭐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최소한 설명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적법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진행만 하면 돼요. 모르면은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또 변호사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주변에 지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서 맡기든지. 근데 물어보질 못하고 판단 자체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때에 적용이 되느냐 이 정도만 생각을 해두세요. 혹시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시험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최대한 줄여드릴게요. 전에도 줄여드리긴 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부분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줄어들진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래도 더 줄여드리긴 할게요. 이번에는 좀 더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범위는 줄어들 거예요. 뒤쪽에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릴 거고요. 그 전부 다 알 것 같아요. 내용이 줄어드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더 많아지고 있긴 하죠. 제가. 근데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제 생각이긴 하지만 또 가르치는 입장하고 뭐 배우는 입장하고 다 달라서 여기에서 뭐 이제 전공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심할 거는 재산 목록 기재하지 않은 경우하고 부정소비입니다. 예. 뭐 이거 써도 모르겠지. 써도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썼다가 걸리면 전부 다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단순 승인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정 승인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승인 기간 내 신고에는 한도 내에서만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제 재산을 건드리진 않아요. 제 재산을 못 건드려요. 근데 전부 다 상속받는 건 맞아요. 채무 전액에 대한 상속인이 부담하고 책임이 한정될 뿐. 책임만 한정되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 책임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처음에는 1,000만 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재산이 채무가 없고 그래서 1,000만 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100만 원이어도 받을 텐데 1,000만 원이면 당연히 받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계속 어디서부터 고지서가 날라와요. 부모님이 저희들을 키우시느라고 여기저기서 빚을 빌려서 여기까지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자녀가 그걸 다 변제할 수는 없죠. 변제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뭐 원래 바라시던 것도 그런 게 아닐 텐데 이러면서 원망만 늘어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특별한 한정 승인을 둬요. 근데 이것도 3개월이에요. 중대한 과실 3개월 이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도 3개월 안에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기간 지나면 못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정 승인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이미 한정 승인 그러니까 단순 승인을 해서 그러면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갚아요. 그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는. 원래대로라면은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 있었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5만 원씩 해가 50만 원이죠. 50만 원씩 해서 균등해서 분할해서 배당을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먼저 받았잖아요. 저희가 일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준 거는 그때는 단순 승인이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한정 승인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너 100만 원 가지고 간 것 중에 50만 원 내놔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법원에 이제 같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게 좀 다르긴 해요. 상속 포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하고 상속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절을 하는 거죠.
근데 상속 포기는 그 기존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후순위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집안에 분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상황이면은 뭘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채무가 다른 사람한테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면 갑자기 뭐 고모 뭐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너 미리 말을 해주던지 아니면 뭘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건 방지를 해야 되겠죠. 뭐든지 미연에 방지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뭐 일 터지고선 말하면은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오늘 유언까지밖에 못 볼 것 같긴 해요. 성형호경 못 하겠네요. 유언까지는 그래도 보겠습니다.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유언을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은 공정증서로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공증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시라고 하세요. 다른 거는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필증서 이런 거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정리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공정증서로 하시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 좀 덜해요. 증인 2명 참여한 거 뭐 공증인이 다 확인하고 하니까 절차상 하자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언이 절차를 못 지켜가지고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내가 그냥 말했으면 됐지 내가 뭐 이거 제대로 기재했겠지 그건 본인 판단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형식을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은 유언은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뭐 철회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유언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공정증서로 하는 게 가장 그냥 안전하고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덜해요. 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방법은 되긴 해요. 근데 녹음하고 동일하시다고 보면 되고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구수, 증인도 필요하고요. 증인이 필요한 건 다 비슷해요. 자필증서만 이제 없습니다. 자필증서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서로 이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 이게 언제 작성했느냐 이런 거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치매나 알츠하이머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한다고 하면 이 유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필 증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력한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공정증서로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언 후 효력, 뭐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은 발생하겠죠. 살아있을 때는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조건부, 기한부, 유언, 뭐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은 당연히 다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이 뭐 대학교를 가면은 주겠다. 그러면은 대학교 간 다음에 뭐 주고 이런 게 있겠죠. 조건이 성취가 된 거니까요. 대학을 못 가면 못 받는 거예요. 뭐 가슴 아프지만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그런 거는. 뭐 광고도 있죠.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그런 거를 TV에서는 제가 본 것 같은데 몇 살 때는 어떤 걸 주고 신탁을 맡긴 거예요. 신탁을 뭐 몇 살 때는 뭘 해주고 뭐 이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신탁을 맡긴 건데 뭐 조건부, 기한부, 유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효와 취소, 유언 무효, 방식 위배. 방식에 위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고 무능력자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의사 능력도 없어요. 근데 거의 뭐 서명을 하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식물인간으로 있는 분이 당연히 그걸 뭐 위조 변조했겠지만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할 수는 없겠죠. 유언도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취소 사유, 착오, 사기, 강박.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유언을 이렇게 하면 너한테 뭐 이득이 되고 이런 거로 기망을 해서 해요. 착오는 거의 없을 텐데 사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강박도 많진 않아요. 협박으로 하는 거거든요. 강박은 일반적으로 사기도 그냥 민사소송에서도 사기는 인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많죠. 많은데 강박은 별로 없어요. 협박으로 이게 아닌 걸 알고서는 내가 협박을 당해서 하는 건데 그 협박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했다는 거를. 그래서 강박은 쉽진 않아요. 한 번 봤어요. 강박. 제가 하는 거는 주장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예. 유증,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유언으로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 증여 자체가 무상이긴 해요. 근데 부담부 유증이 있어서 이제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라고 저기 기재를 하는 건데, 부담부 유증은 조건이에요. 이것도 그냥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뭐 돈을 어떻게 납부를 하라고 하던가, 어디에다 뭘 기부하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담시켜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라, 이런 거예요. 유류분, 예,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뭐 직계, 보통 이제 직계 비속에서 거의 끝나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데, 형제 자매까지 가면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만 유류분이에요. 뭐 그렇게 억울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어차피 본인이 상속을 받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안 해요. 예.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 그 결혼을 안 한 분이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요즘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비혼주의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는 본인 뭐 결혼 안 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환경 자체도 결혼을 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긴 하실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뭐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한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뭐 2분의 1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성년 후견을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연휴 때 보실 분 보시고, 안 되실 분, 시간 안 되신 분은, 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됩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더 나았을 텐데 고민을 하다가 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아무튼 연휴, 오늘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은 4일부터는 어떻게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보강을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